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용역 결과에 대한 시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대기업이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불법 현수막에 주민들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만 수억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육아 부담도 덜고 양육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의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 시도는 물론 국회 검증단까지 꾸려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신공항 대책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결정이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영남을 버렸습니다. 대구, 경북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수차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데는 지난 1년간 대구 경북 지역이 보여줬던 무관심도 한몫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3분의 1만 참석하셔서도 과연 정부가 신공항을 김해로 했겠느냐. 참석자들은 정부의 신공항 용역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로 하고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하다고 결론낸 이유와 제2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검증단은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나서서 정부 용역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용역기관이 바뀌면서 이번 용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검증해서 시도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 대구 경북 미래발전 범시도민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지역의 여론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공항이 발표될 때까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아쉬움이 더 남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대구에서 최대 규모의 결의 대회가 그제 처음으로 열렸지만 대구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주호영, 정종섭 의원, 무소속 홍일학 의원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정부의 졸속 결정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사선 중진 의원들마저 불참한 것은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여서 앞으로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단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신공항 결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국회 간담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현 울산시장만 참석 의사를 밝혔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대기업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이 대기업이 갑자기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건물주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인 한샘 이야기인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해 초 한샘 인테리어 관계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에 표준 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투자를 권유했던 겁니다. 김 씨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샘 측이 추천한 땅을 사고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지금은 사업부서는 바뀌셨지만은
당시에서 부사장님하고도 그 동구 매장 부지를 좀 풀어봤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한생 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와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1층에 들어와 보시면 전시 공간을 위해 높이가 일반 건물과는 달리 7m가 되도록 지었습니다. 1층 청구가 7m, 2층에서부터 5층 청구가 5m로 그래 결정돼 가지고 전시 판매 목적의 건물로 지금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보통 암만 높아봐야 한 3m 50. 하지만 이달 초 건물 준공 검사가 나자마자 한샘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입지를 여러 군데 보던 중에 아마 거기에 입지가 있어서 거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겠지만 특히 표준 매장이라는 데는 그냥 본사가 뭐 가겠다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왼쪽이 김 씨가 한샘에 보낸 계약서, 오른쪽은 한샘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계약서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도장을 찍지는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담당 팀장이 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샘에서는 입점하기 전에 계약서 쓴 예가 없다고 늘 그래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말만 믿고 건물을 지었던 김 씨는 텅 빈 5층 건물이 다시 임대가 될 때까지 매달 수천만 원의 금융비용과 유지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주민들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분양 회사들은 수억 원의 과태료를 맞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 목조음 위치마다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내걸려 있습니다. 모두 한 분양업체가 내건 것들입니다. 한쪽에는 현수막이 아예 층을 이뤄 겹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도 불법 광고물이 어지러이 걸려 있고 주민들은 고개를 하듯 넘어다닙니다.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현수막 붙이는 거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스럽고 이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요. 대로에도 이 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물결을 이룹니다. 평균 한 300장 정도 떼고 주말 같은 경우는 500장 정도 이렇게 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여건상 저희가 이제 떼는 차가 이제 저희 한 대밖에 없고요. 이렇게 가로수와 신호등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 시야 등을 가려 사고 위험도 키우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한 장당 25만 원, 하루 최대 500만 원. 이 아파트 분양시공사에 한 달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2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분양업체들이 과태료보다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 불법 현수막이 끊이질 않습니다. 많이 보고 이제 많이 온다고 하는지 거의 다가 분양 현수막입니다. 지금 또 옆에 또 남한카미성 지금 또 시작이 됐거든요. 해당 지자체는 분양업체를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2013년 680만여 개에서 지난해엔 970만여 개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은 공공연한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장 전입 학생은 다음 달까지 자진 전학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영주교육지원청이 영주초등학교 학부모 전원에게 최근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 학교의 학구 위반을 포함한 위장 전입 학생은 전교생 300명 중 절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영주초등학교에서 처음 신입생 모집할 때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일종의 협박 같죠. 100여 명이 한꺼번에 정든 학교를 떠나야 하는 황당한 사태는 한 달 전 있었던 학교 이전 무산 결정으로 올라갑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자 105년 전통의 영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가흥동 신도시에 내년 개교하는 학교로 이전하려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전 요건인 3분의 2 찬성에 11표가 모자라 무산됐습니다. 위장 전입 학부모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 찬성 쪽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태가 불거지자 교육당국이 원칙대로 처리해 학교 이전 무산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위장 전입 학생 전학으로 옮겨간 겁니다. 위장 전입자라든지 학구 위반자를 빼자하면서 의견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을 제가 또 한번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전 추진 측은 위장 전입 학생이 나가면 재투표를 실시해 가흥 신도시 학교로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대이냐 무리수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영주 초등만 문제 삼느냐는 항의가 빗발쳐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과일의 당도나 술의 알코올 도수를 비싼 광학 장비 없이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포스텍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의학 등 응용 가능 분야가 다양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통형 용기 속에 각각 물과 설탕물을 넣고 뒤쪽에서 빛을 투과하면 양쪽 곡면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물을 넣은 쪽은 그림자가 넓게 생긴 반면 포화 상태인 60% 설탕물에선 4분의 1 크기로 작아집니다. 당도가 높을수록 빛의 굴절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 상관관계를 데이터화하면 그림자 크기만으로 당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빛과 그림자만으로 과일의 당도와 술의 알코올 도수 등 모든 액체의 특정 성분을 알 수 있는 셈입니다. 신선한 오일 대비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일이 변성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지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현미경이나 광학렌즈 같은 비싼 광학 장비를 사용해야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과 접근성에서 획기적입니다. 또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소변과 침 등 체액 변화를 통해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산업에도 활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측정 시스템이 태양광 사용으로 전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편하고 결과를 가시화하기도 좋아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액체가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라거나 사과 주스라거나 그 상태만 알려줄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앱으로 올려서 데이터 내에서 빅데이터 내에서 이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성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다는. 포스텍 김동성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지를 통해 지난 15일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단을 만든 가운데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대책단은 해외 투자 유치반과 실물 경제반, 수출 대책반, 중소기업 지원반 등으로 구성돼 매일 상황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운전 자금과 신용 보증 기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조사 대상인 검단지구와 대평, 구라, 팔달지구 등 4곳 모두 도매시장 이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시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시장 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전과 재건축을 재검토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거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했던 품앗이가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어울리도록 해서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 정보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2살 아기들과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표 숫자 놀이와 동화 구연에 아이들은 금세 호기심에 찬 눈으로 빠져듭니다. 뒷정리가 감당이 안 돼 집에서 하기 힘든 촉감놀이도 여럿이 모이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과 도구는 엄마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지난 3월 가족 품앗이를 계기로 처음 만난 사이지만 매주 이틀씩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친구가, 엄마들은 동료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정에 한 명이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나 협동이나 이런 정신들을 배울 기회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품앗이가 가장 좋은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구 지역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북구, 수성구 등 6곳. 가족 품앗이를 원하는 가정끼리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주선하고 활동 공간과 활동비도 지원하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좋은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렇게 무료로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핵가족화 개인화된 요즘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품앗이가 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이웃과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당 사무총장에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에도 내정돼 있는데 사무총장과 도당 위원장을 겸직할지 여부는 중앙당의 결정이 남아있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가 이달 30일 독도에서 어린이 바둑 관계자와 취재진, 진행요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부 행사를 겸한 독도 나눔배 특별 대국을 펼칩니다. 울릉군은 국민적 인물로 떠오른 이세돌 구단이 독도에서 대국을 펼침으로써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경북도 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 휴원이라는 집단 행동을 한 데 이어 오늘까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달 30일 완전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 내 240여 개 사립 유치원들도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이달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소주를 마신 주민 2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졌던 이른바 농약소주 사건이 일어났던 청송군 현동면 마을에서 오늘 마을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주민 90명에게 우울증 등 집단 상담과 건강 검진을 해줬고 힐링 음악회와 임의용 봉사, 마을 환경 개선도 해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대구대와 공동으로 2016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는 이집트, 타지키스탄, 콩고, 중국 등 유학생 12팀, 43명이 참가해 독도의 자연과 역사, 영유권 등을 주제로 뮤지컬, 꽁트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 현장의 실태 조사 결과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 혐의가 있는 4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관리 육성법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상가나 공장, 오피스텔을 건축하거나 5,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임대업을 할 때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